아내를 친구 집에 혼자 보냈던 날,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은 참 평범한 토요일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아내는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우리 부부가 30년 넘게 반복해온 그런 주말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11월 초의 햇살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종이만 넘기고 있었다. 여보, 아내가 부엌에서 불렀다. 응, 점심 뭐 먹을래? 아무거나. 그럼 된장찌개 끓일게. 그래. 이런 대화가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다. 짧고 간결하고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그게 편했다. 아니, 편하다고 생각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아내가 말했다. 오늘 명숙이 집에 좀 다녀올게. 명숙이는 아내 학창시절 친구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했다. 둘이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서 수다 떨고 밥 먹고 그런다. 나도 몇 번 본 적 있는데 괜찮은 사람이었다. 말도 많고 웃음도 많았다. 그래, 다녀와. 저녁은 거기서 먹을 것 같아. 늦으면 먼저 자. 알았어.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에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이 아니라 외출할 때 입는 깔끔한 블라우스와 바지였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도 다시 빗었다. 나는 그 모습을 힐끗 봤다.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낯설진 않았지만 왠지 오늘은 좀 달라 보였다. 뭐가 달랐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느낌이 그랬다. 다녀올게. 응, 조심해. 아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다.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다. 폰 소리 안 들릴 수도 있어. 수다 떨다 보면 그러니까. 알았어. 나는 TV 리모컨을 들고 손만 한번 흔들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집이 조용해졌다. 그때만 해도 그랬다.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내와 결혼한 게 31살 때니까 이제 35년째다. 처음 몇 년은 그랬다. 뭐든 신기하고 얘기할 게 많고 퇴근하면 오늘 뭐 했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주말엔 어디 가고 싶다고 졸라대기도 하고 신혼 때는 아내와 밤새 얘기한 적도 많았다. 뭘 그렇게 얘기할 게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 아내는 자기 어릴 적 이야기도 해주고 친구들 이야기도 해주고 꿈 이야기도 했다. 나는 나중에 작은 카페 하나 하고 싶어. 아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카페? 왜? 그냥 사람들 와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너 커피 만들 줄 알아? 배우면 되지. 그때는 그게 그냥 꿈 같은 이야기였다. 실현될 것 같지 않은 그냥 하는 소리. 나도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그래, 해봐. 나중에. 응, 나중에.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나고 애 키우고 내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아내는 애들 학원 돌리느라 정신없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할 말을 다 하는 부부가 아니라 할 말만 하는 부부가 됐다. 밥 먹었어? 응. 애들 숙제는? 다 했대.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그 정도.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만 남았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다. 결혼이 오래되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매일 설레고 매일 떨리고 그럴 순 없잖아. 아이들이 대학 가고 집을 떠난 뒤에는 더 조용해졌다. 집에 우리 둘만 남았다. 넓은 집이 덩그러니 비어있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아내가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기 시작한 게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어느새 2번, 3번으로 늘었다.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아내도 친구 필요하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은 생각했다. 우리 아내는 요즘 뭘 생각하며 사는 걸까? 나는 안다고 생각했다. 35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아내를 정말 아는 건지 확신이 안 서는 순간이 있었다. 아내가 혼자 웃을 때, 핸드폰 보다가 피식 웃을 때, 친구랑 통화하다가 목소리 톤이 달라질 때,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한테도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 그게 뭔지 물어본 적은 없다. 물어봐야 할 것 같지도 않았고, 그냥 그러려니 했다. 그날 오후 아내가 나간 뒤 집은 고요했다. 나는 TV를 켰다.
주말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소리만 나오고 있었다.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30분. 아내가 나간 지 30분쯤 됐다. 나는 소파에 기대 앉아서 눈을 감았다. 낮잠이라도 자볼까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그냥 눈만 감고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째깍 째깍 째깍. 옆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 바람에 창문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 혼자 있는 집은 이렇게 소리로 가득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마 명숙이네 집에 도착했을 것이다. 현관에서 신발 벗고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서 차 한 잔 받아들고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겠지. 무슨 얘기를 할까? 요즘 뭐하고 사냐, 애들은 어떠냐, 남편은 어떠냐, 그런 얘기들.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얘기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TV 채널을 돌렸다. 뉴스가 나왔다. 경제 뉴스였다. 주식 시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주식 같은 건 하지 않는다. 채널을 또 돌렸다. 영화 채널에서 오래된 영화가 나오고 있었다. 흑백 영화였다. 남자와 여자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자막이 나왔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나도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알아요. 나는 채널을 끄고 리모컨을 내려놨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다. 오후 5시쯤 나는 배가 고팠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통이 몇 개 있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아내가 해놓은 것들이었다. 밥을 데워 먹을까 하다가 그냥 냉장고를 닫았다. 혼자 먹기가 싫었다.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사왔다. 집에 와서 물을 끓여서 라면을 끓였다. 3분을 기다렸다가 뚜껑을 열었다. 혼자 먹는 라면은 왠지 맛이 없었다. 그냥 배를 채우는 느낌이었다. TV를 켜고 라면을 먹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앵커가 무슨 말인가를 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계를 봤다. 저녁 6시. 아내가 나간 지 4시간쯤 됐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아내한테서 문자나 전화가 왔나 확인했다. 없었다.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관뒀다. 왜 전화를 하지? 친구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괜히 방해하는 것 같았다. 라면 국물을 다 마시고 그릇을 싱크대에 놨다. 설거지는 나중에 하기로 했다.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보는 건 아니었다. 그냥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7시, 8시. 아내한테서 연락이 없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친구끼리 오랜만에 만났으면 할 얘기 많지. 시간 가는 줄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9시가 넘어가면서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왜일까?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9시 30분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아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4번, 5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고 계십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받지 않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었다. 친구랑 얘기하느라 폰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가방 안에 넣어둬서 진동을 못 느꼈을 수도 있고, 아침에 아내가 말했잖아. 폰 소리 안 들릴 수도 있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 나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검은 화면에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10시가 됐다. 아내는 보통 이 시간이면 집에 있었다. 친구 만나도 늦어도 10시 반이면 왔다. 너무 늦으면 다음날 피곤해라면서. 근데 오늘은 10시가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었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나는 문자를 보냈다. 괜찮아? 간단하게 그 3글자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교통사고? 아니, 그럴 리 없어. 사고가 났으면 누가 연락했겠지. 친구가 아프거나? 그것도 아닐 거야. 그랬으면 아내가 문자라도 보냈을 거야. 그럼 뭐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거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 10시 30분. 나는 침대에 누웠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옆으로 돌아 눕다가 다시 천장 보고 어둠 속에서 눈만 뜨고 있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켰다. 알림 없음. 시계를 봤다. 11시 20분. 한숨이 나왔다. 나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다. 불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다. 현관문 쪽을 바라봤다. 지금쯤 들어올 거야. 1분, 2분, 5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담배를 피우려다 관뒀다. 10년 전에 끊었다. 그런데 그날 밤엔 피우고 싶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내를 정말 알고 있는 걸까? 35년을 같이 살았다. 같은 집에서, 같은 침대에서, 같은 밥을 먹으며 그런데 나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모른다. 요즘 뭐가 좋은지, 뭐가 힘든지, 누구랑 얘기하는 게 즐거운지, 나랑 있을 때와 친구랑 있을 때 어떻게 다른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안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다. 자정이 넘었다.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봤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다. 다시 전화를 걸까 하다가 관뒀다. 세 번째 전화를 하는 건 너무 초라해 보였다. 그냥 기다렸다. 무엇을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면서 새벽 1시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냉장고 위에 붙어있는 가족 사진이 보였다. 10년 전쯤 찍은 사진이었다. 애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던 때 우리 네 식구가 놀이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다. 밝게 환하게. 나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다. 저 웃음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카메라 앞이라서 억지로 웃은 걸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거실로 돌아왔다.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내가 불안한 건 아내를 의심해서가 아니라는 걸. 내가 불안한 건 아내가 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친구와 웃고 얘기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순간. 거기에 나는 없었다. 나는 필요 없었던 거다. 그게 무서웠다. 결혼 35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것. 나는 아내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 그게 슬프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새벽 1시 40분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불을 켰다. 아직 안 잤어? 아내가 들어왔다. 얼굴이 조금 붉었다. 취한 것 같았다. 응, TV 보고 있었어. 미안, 늦었지? 명숙이가 자꾸 붙잡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됐네. 괜찮아. 재밌었어? 응, 오랜만에 실컷 웃었어. 아내는 가방을 소파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 왜 안 받았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연락 한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따질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 것 같았다. 불안했다고 말하면 아내는 뭐라고 할까? 왜 불안해? 친구 만난 건데. 그렇게 말하겠지. 그리고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냥 불안했어. 그 말밖에 할 수 없을 거다. 아내가 방에서 나왔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자자. 피곤해. 응. 나도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일상은 똑같았다. 아내는 밥하고 나는 출근하고 저녁에 같이 TV 보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다. 그런데 나는 알았다. 내 안에서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아내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다. 혼자 어둠 속에 앉아있던 그 시간,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그 순간, 그리고 깨달았던 것. 나는 이 사람 없이 못 사는데 이 사람은 나 없이도 괜찮을 수 있구나. 그게 슬프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사람은 원래 혼자다.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아도 결국 각자의 세계가 있는 거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그걸 잊게 되는 것 같다. 우리는 하나라고 착각하게 된다. 근데 그날 밤 나는 알았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사는 두 사람이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라는 걸. 그게 나쁜 건 아니다. 그냥 사실일 뿐이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다. 다음 주에 명숙이 또 보자는데. 나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래, 늦을 수도 있어. 괜찮아.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뭐가? 그냥.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당신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 없으면 외로워?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런데 묻지 않았다. 대답이 무서웠다. 요즘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린다.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그때 그 기분이 다시 올라온다. 불안하고 조금 외롭고 그러면서도 아무 말 못하는 그 느낌.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해본 적은 없다. 그날 밤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 아내는 미안해할 거다. 그리고 다음부턴 일찍 들어오겠지.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건 아니다. 나는 그냥 알고 싶었던 거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한테 나는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그런데 그런 건 물어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다. 요즘 왜 그래? 뭐가? 모르겠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래? 응.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냥 나이 먹나 봐. 에이. 아내는 웃으며 자기 커피를 마셨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햇살이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하게 된다. 근데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너무 익숙해져서 상대를 보지 않게 되는 거다. 나는 요즘 가끔 아내를 다시 보려고 노력한다. 밥 먹을 때 표정이 어떤지, TV 볼 때 어떤 장면에서 웃는지, 친구랑 통화할 때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게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조금씩 다시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35년을 같이 살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 그게 아내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 끝까지 다 알 수 없는 사람이기에 옆에 두고 싶은 건지도. 어제 아내가 또 명숙이를 만나러 나갔다. 늦을 것 같아. 응, 다녀와.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어. 알아. 문이 닫혔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다. 저녁 7시, 8시, 9시. 시간이 흘렀다. 10시가 넘어갔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놨다. 전화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11시쯤 문이 열렸다. 다녀왔어. 응. 늦어서 미안. 괜찮아.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TV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오늘 밤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예전만큼 불안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기다릴 수 있었다. 아내가 들어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게 전부였다. 결혼 생활은 참 이상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매일 보는 사람이 제일 모르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 함께 또 각자. 그게 부부인 것 같다. 아내를 친구 집에 혼자 보냈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 밤 이후로 나는 조금 변했다. 더 나아졌는지 더 나빠졌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달라졌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린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있던 그 시간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그 순간을, 그리고 깨달았던 것들을.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 그래도 함께 산다는 것, 그게 결혼이라는 것.